네,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눌 주제는 이제 텍소노미입니다. 네, 텍소노미가 무엇인지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분류 체계이죠. 그린 텍소노미와 소셜 텍소노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체계가 그린 텍소노미고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체계가 소셜 텍소노미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퀴즈를 하나 넣어봤는데 다음 중 녹색 에너지가 아닌 것은 석탄화력, LNG, 원자력, 태양광. 네. 명확히 아닌 건 태양광 같고 명확히 아닌 건 석탄화력 같고 명확히 녹색 에너지인 건 태양광 같은데 실은 태양광도 예컨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해서 산림을 무담 벌채해서 만든 태양광은 텍소노미에서 제외되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주로 LNG와 원자력인데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태양광은 이제 녹색 텍소노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텍소노미는 이제 주로 EU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지속 가능 금융 행동 계획, 지속 가능 금융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 레귤레이션이 만들어져 있고 소셜 텍소노미까지 초안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개의 텍소노미를 보면 EU뿐 아니라 뭐 CBI의 기후 채권 텍소노미, ISO의 녹색 융자 텍소노미, 뭐 중국 인민은행의 녹색 채권 프로젝트 목록, 일본의 전환금융 지침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K 텍소노미도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전부 다 보시면 뭐 이제 녹색 금융의 기준, 지속 가능 금융의 이제 분류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텍소노미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은 이게 어떤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그린 텍소노미에 제외되어 있는 산업은 규제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텍소노미 철저히 이제 금융의 어떤 수단이고 체계입니다. 그래서 녹색 금융 또는 녹색 투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린워싱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말 그대로 2050 넷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서 결국 돈의 흐름이 녹색 에너지, 녹색 산업으로 움직여야 한다. 나아가서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어떤 돈의 흐름이 어떤 그런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데 들어와야 된다라는 일환으로만 나온 분류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린 텍소노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소셜 텍소노미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소노미가 작동하는 것은 이제 EU의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고 합니다. 우선 텍소노미가 있고요. 텍소노미 작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공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해서 텍소노미가 결국 지속가능 금융에 이제 복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예컨대 벤치마크 레귤레이션이랄지 아니면은 그린 본드 스탠다드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EU에서는 차례차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약간 구체적으로 EU 커미션에서 정리한 표를 국문으로 번역한 것인데요. 결국 이 공시와 텍소노미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제 CSRD라고 기업에 대한 공시 지침이 있고 SFDR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공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시 규정이 텍소노미와 함께 어우러져서 지속가능 금융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킨다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만 이 부분이 오늘의 메인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텍소노미와 공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 대한 이 CSRD 보고 지침을 보면 이제 저희는 지금 지배구조에 관해서만 주권상담법인 2조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느린 속도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EU는 이미 상장기업뿐 아니라 비상장기업, 그것도 종래 이제 NFRD에서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공시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 CSRD에서는 그 규정조차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대기업이 결국은 공시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가능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상품을 얼만큼 이제 투자하고 금융으로 하고 있는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맥락에서입니다. 이런 이제 메커니즘 하에서 EU 텍소노미가 나왔습니다. 6대 환경 목표와 4가지 판단 조건을 골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텍소노미도 거의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경제활동 사례도 정리하고 있고 텍소노미 적용이 되는 예시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소노미 관련해서 이제 그린 텍소노미이기 때문에 K 텍소노미를 먼저 보고 소셜 텍소노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텍소노미는 출발은 EU에서 아까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건 금융위원회가 2021년에 발표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입니다. 이 전략과 세부 과제를 보면 세부 과제가 12가지 있는데 그중에 5번째가 녹색분류체계 마련이고요. 6번째가 녹색금융 모범 규준, 7번째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요. 9번째가 이제 환경정보 공시 공개 의무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분류체계와 모범 규준과 가이드라인과 공시 체계 메커니즘을 통해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근거법률을 만들었고요. 이 근거법률은 이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고 거기에 녹색분류체계의 근거와 공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텍소노미와 관련돼서는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그 EU에서 보면 EU에서도 똑같이 원전과 지금 LNG가 녹색 텍소노미에 포함되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소노미에서는 실은 원전과 LNG가 빠져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무슨 이제 보고서도 나오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K 텍소노미에서는 독특하게도 이제 그 녹색 부문 외에 전환 부문이라는 것을 K 텍소노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전환 부문은 이제 녹색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을 이제 포괄하고 있는데요. 이 전환 부분에 지금 LNG가 들어가 있고 원전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민사회나 환경단체에서는 굉장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EU에서도 동일한 논란이 있습니다. EU에서 이제 논란이 있는 표를 제가 원래 하나 만들었었는데 뭐냐면은 EU는 우리보다 훨씬 녹색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은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95%는 벗어나 있죠. 그런데 마치 나머지 95%가 뭔가 안티 그린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그린과 무관한 산업이 엄청 많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그럼 보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는 논의는 브라운 텍소노미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린이 아닌 이제 레드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린과 무관한 화이트 영역이 있다. 그런데 그린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브라운이라는 영역으로 두고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텍소노미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 어떻게 채택을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텍소노미에서는 그린 텍소노미 안에 이 전환 부분을 포함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 과연 그린 텍소노미가 그린 텍소노미냐라는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텍소노미에 대해서 2가지 좀 생각이 있는데 첫째는 텍소노미는 텍소노미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텍소노미의 이유는 아까 녹색 에너지, 녹색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금융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논쟁적인 내용이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민사회의 신뢰나 어떤 국제사회의 지지나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텍소노미는 텍소노미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2번째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한국이 먼저 이렇게 전환 부분을 녹색 텍소노미에 넣은 것은 굉장히 과감하고 필요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약간은 좀 더 앞서 나가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하에서 보면 첫 번째 전환 부분이 필요하나 이것을 저는 그린 텍소노미 밖에 두는 전환 텍소노미랄지 아니면 EU에서 얘기하는 브라운 텍소노미랄지 이런 형태로 두는 것이 오히려 텍소노미를 더 유연하게 포괄시킬 수 있고 전환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린 텍소노미를 좀 더 충실하게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의 텍소노미 K 텍소노미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정과정 평가를 좀 유보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결국 한국의 텍소노미에서 가장 큰 약점은 공시입니다. 텍소노미를 아무리 만들어 놓은들 지금 공시 의미가 환경공시도 주권상장법인 2조 이상의 법이면 아까 환경산업법에 따라서 공시 의무가 있고 자본시장에 따른 공시 의무는 없습니다. 환경공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텍소노미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EU의 사례처럼 금융기관의 공시 규정을 두고 기업의 공시 의무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는 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의 텍소노미에서 요 세 번째 기준 미니멈 소셜 세이프 가드라는 기준을 굉장히 모호하고 약간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는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매해서 오히려 이렇게 명확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하는 것에 관한 좀 더 진보된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소셜 텍소노미하고도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셜 텍소노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셜 텍소노미는 EU에서도 초안이 그냥 발표되었고 아직 텍소노미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논의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입니다. 소셜 텍소노미는 아까 환경 텍소노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텍소노미는 좀 더 명확하죠. 왜냐하면은 무엇이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좀 과학적인 기준으로 예컨대 CO2 배출량이랄지 뭐 이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반면 소셜 텍소노미는 훨씬 더 규범적입니다. 그런데 이 소셜 텍소노미가 필요한 이유는 예컨대 지금 소셜 본드랄지 사회적 채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사회적 채권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냥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국제자본시장협회에서 이제 그 사회적 채권에 관한 원칙을 만들어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회적 채권 발행 기관들은 그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 채권 원칙에 근거해서 사회적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EU에서는 이제 소셜 텍소노미를 지난 7월에 이제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초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직적 차원이고요. 수평적 차원 이렇게 두 가지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의 기준을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차원에서는 키워드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이고요. 수직적 차원에서는 상품 서비스가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하나인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관련된 이제 이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직적 차원은 SDGs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 물이나 음식이나 집이나 건강이나 교육, 그리고 기본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권, 교통이나 통신, 에너지, 금융 이런 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이런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차원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하는 그런 활동, 그런데 수직적 차원에서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결국 사람의 어떤 삶의 기준, 베이직 니즈를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베이직한 경제 인프라에 대해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텍소노미를 두 차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우선 ESG의 배경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이고 결국 자본의 흐름을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활동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소외받는 사람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셜 텍소노미는 ESG의 S의 일종의 모범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S의 여러 가지 이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 지배 구조원의 모범 기준도 있고 얼마 전에 나온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소셜 텍소노미는 소셜 본드와 같은 어떤 사회적 금융, 사회적 채권을 발행하는데 무엇이 사회적 채권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S의 ESG S의 기준은 훨씬 더 넓은 거고요. 이거는 좀 더 좁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어떤 투자, 어떤 이런 인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수평적 차원은 인권 효과가, 수직적 차원은 제가 접근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준거가 되는 것이 이제 UN GPS와 UN SDGs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소셜 텍소노미와 그린 텍소노미가 어떤 관계를 가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까 두 가지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SDGs와 그리고 UN 인권 규범입니다. 인권 규범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OECD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이제 그 UN GPS라고 UN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 두 가지를 이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셜 텍소노미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에서 시사할 바는 우선은 논의가 첫 번째 너무 적다.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 못지않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회적 채권의 어떤 분류 체계에 적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소셜 텍소노미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이후에 이런 흐름도 고려해서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핵심은 UN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과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표할 때 본인의 그 사업의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이제 연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어떤 이런 사회적 소수자나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빈곤, 가난, 물, 어떤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활동 그리고 이해관계자 인권을 고려하기 위한 유엔의 이행 원칙을 준수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더 한국 사회에서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텍소노미는 아직 논의의 시작이고 그 목적에 따라서 명확하게 한국 사회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아까 EU에서도 그린 텍소노미에 해당하는 건 5%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훨씬 더 그린 산업이 녹색 산업이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 비즈니스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텍소노미인데 실은 텍소노미가 너무나 어떤 절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오히려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과도기적인 장치를 아까 전환 텍소노미랄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